오늘은 시에서 주제를 어떻게 도출하는가, 그것을 구조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강의에 인용한 적이 있는 예문, 한 마리나 99마리나 그것이라는 그 시를 예문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한번 들은 것이지만 기억을 되살려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밤낚시질을 하는데 여느 날과 달리 고기들이 입질을 잘해 주었다. 숨가쁘게 꼭 그만큼한 크기의 고기들을 99마리째 잡아 올리고 하도 허리와 옆구리가 아파 몸을 틀었는데 뱃전 위에서 시꺼먼 도깨비라는 놈이 히히 웃고 빈정거렸다. 신나게 한바탕 잡아 올렸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구럭 안을 보았다. 텅 비어있는 구럭 안에는 고기가 단 한 마리뿐이었다.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한 마리를 낚아 올려 구럭에 담아 놓으면 그것을 슬쩍 훔쳐다가 다시 낚시에 깨워주고 할아버지가 그것을 잡아당겨 구럭에 담아 놓으면 또다시 훔쳐다가 낚시에 깨워주기를 98번이나 한 것이다. 우롱당한 것을 알아차린 할아버지는 너 이놈 나한테 한번 주워봐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부르짖고 일어섰다. 도깨비는 물을 밟고 도망가면서 말했다. 잠시나마 행복했겠지. 그렇지만 너무 화내지 마라. 한 마리나 99마리나 그것이 그것이니라. 이 예문은 제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들은 이야기를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제가 예문으로 읽은 시 한 마리나 99마리나 그것이 그것이니라, 이것은 시에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역설, 소설에서는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전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한 마리나 99마리나 그것이 그것이라는 말은 역설인데 그 역설을 활용한 시들은 다 좋은 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시라고 읽은 시들 가운데 역설을 찾아보면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한용운의 시에서 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역설이에요. 그런데 그 역설에서 역설의 구조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 예로 든 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깜깜한 밤에 도깨비에게 속아 99마리를 잡아 올렸는데 구럭 안을 들여다보니 한 마리뿐입니다. 이때껏 도깨비에게 속아 희롱을 당한 것입니다. 화가 난 할아버지가 너 나한테 주워봐라 하고 대들자 도깨비가 도망치며 하는 말, 너무 화내지 마라. 그동안 행복했지 않았느냐. 한 마리나 99마리나 그것이 그것이니라. 이것은 역설이고 반전인데 바로 도깨비의 이 말 속에 시의 주제는 들어있습니다. 시인은 그 주제를 독자에게 건네주려고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시에서 주제는 달하고 같습니다. 자, 이것은 칠판에 써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각경이라는 경전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라면 달을 볼 것이지 왜 손가락은 보느냐.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해요. 달을 봐라. 그러면 달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손가락인가? 손가락질을 한 것은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니고 달을 보라는 거예요. 달이 주제입니다. 달이 주제예요. 그러면 이 한 마리나 99마리나 그것이라는 이 시 속에서 손가락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손가락질이에요. 이 말이 손가락질이에요. 이 말은 도깨비의 말입니다. 도깨비의 말. 그러니까 시인이 주제로 한 것은 도깨비의 말을 인용한 거니까. 그런데 도깨비의 수학은 우리가 배운 수학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에다가 둘을 더하면 셋이고, 둘에다 둘을 더하면 넷이고, 넷을 2배 더하면 8이고, 이런 게 수학인데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 이런 수학이에요. 그런데 도깨비는 그 수학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학교에서 배운 수학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인은 학교에서 배운 수학대로 시를 쓰면 시를 쓸 수 없어요. 이런 도깨비의 수학이 시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주제는 달하고 같습니다. 달을 보라면 달을 볼 것이지 왜 손가락은 보느냐는 원각경의 말이 있는데, 그럼 이 시에서는 무엇이 달이고 무엇이 손가락질인가? 조금 전에 우리들이 이야기했죠. 한 마리나 99마리나 그것이라는 것이 손가락질이고, 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자의 머리에만 떠오르는 달인 겁니다. 주제. 이 시의 주제가 달이란 말이 아니에요. 주제는 이미 이 시를 읽은 여러분들의 독자의 머릿속에 주제가 떠올라 있어요. 그 달처럼 떠올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에서 도깨비의 말은 시의 핵심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도깨비의 말이 시의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수직 논리에 길들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고 둘에다 둘을 더하면 넷이고, 이런 수학만 하는 사람을 수직 논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 얽매여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도깨비의 말은 그 수직 논리를 부정하고 수평 논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수가 과속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황원역에 택시를 탔으니까 그 택시는 돈을 벌 만큼 벌었을 거예요. 한 10만 원쯤 벌었을까, 9만 원쯤 벌었을까. 그 택시 기사 보고 내가 그럽니다. 과속하지 마십시오. 기사님, 9에다 하나를 더하면 10이지요. 그런데 10은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고 9에다 하나를 더하면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당신이 만약에 과속하다가 사람을 때려버렸다든지 그러면 나한테서 받은 10,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9에다 하나를 더하면 10이 된다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고,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수학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9에다 하나를 더하려다가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나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만, 마이너스 10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네 삶은 도깨비나 신 혹은 어떤 절대자에게 홀린 듯
부와 명예나 사랑을 축적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깨비 혹은 신이 어느 한순간에 한 마리나 99마리나 그것이 그것이라는 깜짝 놀랄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시의 주제를 음미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시의 구성과 어렵지 않는 순조로운 서술 방법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한 것인데 당신도 당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끌어다 좋은 글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 좋은 진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도 주제가 될 수 있고 길거리에서 만난 어떤 사람의 농담에서도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드셨습니까?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